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운동을 책임질 라라쌤입니다. 어떤 보폭을 잡고 어떻게 스쿼트를 해야 하는지 무릎 아프셨던 분들, 허벅지 앞에만 아프셨던 분들, 허리가 아프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스쿼트 동작을 오늘 제가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쿼트 동작부터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보폭을 서실 때는 어깨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서시는 게 좋은데요. 먼저 손깍지를 끼시고 어깨 너비에서 팔꿈치를 딱 잡아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쪼그려 앉아주세요. 자, 이렇게 앉았을 때 내 팔꿈치가 무릎 살짝 안쪽 면에 닿는 너비로 발을 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약에 넓게 서게 되면 내가 앉았을 때 닿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좁게 서게 되면 내가 앉았을 때 무릎 바깥쪽에 닿기가 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보폭을 먼저 잡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자, 찾아보신 상태에서 그대로 일어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발은 바깥쪽으로 11시 11분 방향 10도 정도 턴아웃을 하실 건데, 사실 이것도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10도에서 20도 정도 사이에서 적정한 선을 찾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무릎은 발끝을 향해서 갈 거예요. 자,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이 건물을 이렇게 1층을 세운 다음에 건물을 위로 이렇게 짓지 대각선으로 피사의 사타처럼 짓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은 내가 발끝 방향 가는 대로 가줘야 되지, 바깥쪽으로 가거나 안쪽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 우리는 피사의 사탑을 짓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릎이 발끝을 향할 수 있도록 이 허벅지를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서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손을 앞으로 뻗으신 상태에서 내려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옆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쿼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무릎을 구부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될 관절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여기 고관절, 두 번째 무릎, 세 번째는 발목. 대부분 분들이 이제 발목을 생각을 많이 못 하셨을 텐데, 내가 무릎을 이 발끝 방향으로 보내주는 건 이 발목이 친구가 구부려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때는 이 고관절, 무릎, 발목 세 개를 한 번에 구부려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정면을 바라보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 주실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의 허벅지 길이나 이 종아리 길이에 따라서 무릎이 발보다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뒤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게 틀린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나가는 분들이 있고 안 나가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대신에 내가 일부러 이렇게 내지만 않으시면 돼요. 내가 무릎이 나가지 않으려고 뒤로 앉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허벅지를 쓰시게 될 거예요. 혹은 내가 너무 무릎을 앞으로 내보내게 되면 무릎 앞쪽에 힘이 많이 걸리게 되면서 오히려 관절을 많이 쓰실 수 있고 뒤꿈치가 이렇게 뜨실 수 있어요. 만약 뒤꿈치가 스쿼트 할 때 많이 뜨시는 분들은 여기 뒤쪽 근육이 타이트한 거기 때문에 이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운동을 하시게 되거나, 혹은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쪽의 운동을 많이 해주게 되면 이 발목의 굴곡 상태가 좋아지게 되면서 발 뒤꿈치가 훨씬 덜 뜨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발끝 방향으로 무릎을 보내준다라는 느낌으로 다리 사이의 상체를 그대로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리 사이의 상체를 바르게 넣어주고 완전히 푹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와 햄스트링을 버티는 힘을 쓰면서 다시 올라와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옆면을 보시게 되면 내가 무릎을 발끝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상체를 그대로 다리 사이에 넣어주고 이 버티는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라올 거고요. 다시 내려간 상태에서 무릎이 안이나 바깥으로 가지 않게 잡아놓고 위로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허벅지를 전체적으로 쓰게 되면서 엉덩이에도 힘이 많이 걸리는 스쿼트를 하실 수 있어요. 더 이상 무릎이 아프거나 허벅지만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스쿼트가 아니에요. 자, 그럼 저랑 5개씩 스쿼트를 따라해 볼게요. 네, 우리
두 번째 와이드 스쿼트를 배워볼 건데요. 와이드 스쿼트는 일반 스쿼트에 비해서 허벅지 앞쪽 갭이 조금 줄어들고 안벅지랑 엉덩이를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자, 먼저 와이드 스쿼트는 우리가 스쿼트 보폭에서 조금 더 넓게 서는 건데요. 완전히 이렇게 넓게 선다고 해서 와이드 스쿼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내려가면 이 무릎이 발끝 방향대로 갈 수가 없고 안으로 쏠리기가 쉬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동작이 아니라 일반 스쿼트에서 발을 한 번, 두 번 정도 넓힌 정도. 안쪽 뒤꿈치가 어깨 끝선 바깥쪽에 닿는 정도로만 서볼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보폭보다는 이 발의 턴아웃이에요. 아까 스쿼트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가줄 거거든요. 근데 내가 발이 얼마나 턴아웃 하냐에 따라서 허벅지가 얼마만큼 열릴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허벅지에 열리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이 허벅지 근육의 어느 부분을 얼마만큼 쓸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와이드 스쿼트는 45도에서 60도 정도 턴아웃을 한다고 보실 거고요. 내가 턴아웃을 하는 게 얼마나 적합한지는 각자의 이 골반의 각도나 너비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유연성에 따라서 45도, 60도 정도 본인이 적합한 너비를 서시고요. 이 무릎은 발끝 방향으로 가주실 건데 그냥 단순히 가는 거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를 바깥쪽으로 돌려놓는다는 생각을 하고 내려가실 거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깥쪽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내 안쪽 허벅지를 쭉 늘려서 앉아준다는 느낌으로 내려가 주실 겁니다. 이때 발이 뜨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적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올라오실 때는 내 발 안쪽부터 쭉 뽑아 올리듯이 올려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올라오면 무릎이 먼저 모이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릎을 열어주는 힘을 쓰게 되면서 발바닥부터 안쪽을 타고 뽑아 올리는 느낌으로 가실 거예요. 자, 옆모습을 보게 되시면, 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무릎을 열어주고 턴아웃, 그 다음에 쭉 깊게 앉으신 상태에서 나를 위로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때 스쿼트도 마찬가지지만 내 정수리에 손잡이가 달려있고 누가 나를 위로 쭉 뽑아 올린다는 느낌으로 올라와 주시게 되면 안벅지랑 엉덩이를 모두 많이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내려가실 때 이쪽에 힘을 걸어주면서 다리 찢어지는 느낌으로 오실 거고 그때 위로 다시 뽑아 올리듯이 일어나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와이드 스쿼트를 진행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스쿼트보다 조금 더 안벅지랑 엉덩이를 타겟하는 동작으로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엔 와이드 스쿼트 5개만 같이 따라해 볼게요. 자, 오늘 저랑 같이 스쿼트를 정복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스쿼트 진짜 잘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그러려면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제 저랑 같이 실습 영상편에서 따라하면서 여러분들의 스쿼트 실력도 그다음에 근육도 나날이 매일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